네, 제가 맡은 분야도 아주 넓은 분야인데 시장 관계상 집중적으로 논의 발전시켜 나가야 될 화두 제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과 벤처 생태계에 관련된 몇 가지 단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게 산업 혁신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은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생산 활동, 기업의 조직 운영 등 다양한 영역, 그리고 업종도 아주 다양한 업종에 접목이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중에서도 그 스타트업 분야의 인공지능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의료, 엔터테인먼트, 교육, 광고, 금융 분야가 상위 5대 분야입니다. 그 밖에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챗봇, 생활, 데이터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이 일어나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벤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그 세계 기업은 인공지능 또 바이오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자료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해시드는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이고 또 자회사로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해가지고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확충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주한 인도 대사관과 인도 소프트웨어협회가 한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도 스타트업의 IR 행사를 벤처 캐피탈 협회와 같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덴마크 경우에는 북유럽 6개국의 그 스타트업과 한중일 투자자를 연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의 그 간사국 역할을 하고 있고 벤처 캐피탈 협회와 역시 협력 중에 있습니다. 터키 투자청도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서 벤처 캐피탈 협회를 방문한 바 있고 싱가포르 거래소는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설명회를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외교위원회 선임 연구원이자 작가인 세바스티안 멜러비의 올해 그 신간이 있는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탄생부터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말미에서 벤처 캐피탈을 국력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벤처와 벤처 캐피탈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의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는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 연기금이 벤처 펀드의 핵심 출자자인데 연기금이 출자한 돈이 벤처 기업에 투자가 되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출자자에게 투자 성과를 환원합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수혜자가 국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를 통한 벤처의 성장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가히 벤처 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벤처 펀드의 출자 현황을 보면은 일반 법인, 개인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민간의 보유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인 벤처에 더욱 많이 투자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기업들의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난 3월 벤처 캐피탈 협회에 업무 협약을 제안하여 체결한 바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는 자금뿐만 아니라 인재도 모여들고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후에 매각 작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거나 또 벤처 기업이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는 이러한 경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제가 자료에 표기한 거는 최근 사례를 몇 가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 MPX 벤처스는 엑시탄 창업과 설립한 사례이고 국내 대표적인 게임 회사 중 한 곳은 자회사로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또 이공계 우수 인력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벤처캐피탈 협회 교육 중에 벤처캐피탈 취업 희망자 대상 교육 과정이 있는데 우수 인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제 지표상으로 30, 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클럽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6나라가 남는데 여기에 캐나다를 추가하면 G7이 됩니다.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22년에서 22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G7 국가에 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 중에 벤처 캐피탈 투자 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 투자 기업의 가치에 관련된 수치를 보면은 4,453개 기업 가치가 174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435개입니다. 최근 성장세를 보면은 혁신 성장의 원동력으로 큰 역할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엔 유니콘 기업 지표입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은 이커머스와 플랫폼 기업이 높습니다.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의 편중 현상이 높습니다. 해외 진출이 가능한 유니콘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러한 좀 시사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해야 할고 가능한 일을 제시하기 위한 배경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업 초기 단계, 스케일업 단계, 모든 단계에 투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 투자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벤처 펀드 결생을 보면은 아주 높은 속도로 특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콘 단계에서는 해외 자금 투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그 자본력의 크기 차이가 해외와 국내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해외 투자 유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자금의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는 그 메가펀드, 여타 다양한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서 그 정부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확대 시에는 여기에 외층되는 민간 자금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 민간 보유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많이 그 유입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대폭 봉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과감한 확대, 민간 모펀드 결성 기반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제 지원 확대는 결국 세원 확대도 기여하고 증가된 벤처 투자금은 재투자되는 순환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 벤처 펀드에 출자하면은 그 양도 차익 비과세 대상을 해주고 있는 거기에 일반 법인을 추가한다든지 벤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돈과 혁신 인재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톡 옵션인데 이거 역시 정부에서 스톡 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인데 이거를 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한도를 넘어서 납세한 세금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인재 양성 및 인재들의 혁신기업 유입을 위한 정책이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그 해외 인재 스타트업 유입을 위한 그 정책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그 기술 창업 비자 제도가 있는데 이거 외에 그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 기업에 와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국내 인재 일자리 창출도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은 영국의 톨더스 인텔리전스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기술 역량은 3위인데 규제라든지 이러한 그 환경은 32위로 나옵니다. 또 그 오늘 이 건물의 다른 행사장에서 그 블록체인 관련 포럼도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합니다.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분 해결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제도 개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을 개선을 해야 되고 제도 개편 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일이 훨씬 크다면 인내를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사고 방식의 확산과 정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유니콘 기업을 말씀드릴 때 그 업종 편중 현상을 언급을 했었는데 스타트업이나 벤처 전반적으로 딥테크 육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출장을 갔을 때 그 현지에 엑셀러레이터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육성하는 여러 나라 기업 중에 한국 출신 스타트업의 특성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한 분이 1초도 고민을 하지 않고 딥테크의 부족이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 정부나 그 창업지원기관 또 언론 등 사회 전반적으로 그 딥테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실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딥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뭐 팁스 사업이라든지 벤처 투자 연계 R&D라든지 또 R&D 지원 자금을 출연금 대신에 벤처 투자금으로 지원하는 그 벤처 투자형 R&D 프로그램이 딥테크 벤처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범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가를 무기로 한 개도국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투자와 벤처 투자 관련돼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그 벤처 펀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이 현재 7에서 8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좀 장기화를 점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출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준 장치가 필요하고요. 초기에는 공공 모태 펀드의 역할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래산업 선정 경쟁이 국가적으로 아주 치열한데 혁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 활동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좀 큰 틀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정부의 그 후원 역할, 촉진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